우리 감독님과 배우님들 모셔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영화 삼복이의 장용호 감독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연 배우인 백수인, 김은교, 김도희 씨를 소개합니다. 네, 영화를 본 후에 궁금했던 점들 잠시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동안 생각해 두셨다가 제가 시간 드릴 때에 질문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들도 당연히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또 느꼈던 점도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메이드 인 부산 아주 특별한 의미로 탄생된 프로젝트니까요.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위프 영화 삼복이 주비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그리고 최근 영화 출연 경험이 있는 신인 배우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정희정입니다. 네, 한 분 한 분 일단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부터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예, 영화 삼복이 감독한 장용호입니다. 저는 아주 좀 오래전부터 텔레비전 드라마 연출을 좀 해왔던 사람이고 그 기회가 돼서 삼복이라는 영화를 감독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이 영화는 처음부터 의도될 때 일반 상업 영화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모여서 흥행에 성공하자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지고 기획되었던 것이 아니고 부산문화재단에서 이 부산 지역의 청소년들, 그다음 부산 지역의 여러 자원들을 이용하고 부산 출신 배우들과 함께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열어보자 해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이 많죠.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삼복이에서 삼복 역할을 맡은 백수인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정 역할 연기한 배우 김은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복이 여자친구였던 한정연 역을 맡은 배우 김도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화 삼복이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닝타임이 감독님께 먼저 이건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이 프로젝트의 의미를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91분 러닝타임이 잡혔어요. 사실 단편이 아니잖아요. 영화 한 편을 만드는데 시나리오 작업부터 시작해서 뭐 제작기간, 촬영기간, 편집, 후반 이 작업까지 모두가 정말 기네스북에 나올 정도의 시간이다. 모스텝의 말을 제가 들어보니까 이거는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가능한가? 약간 보이스피싱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영화가 이렇게 뚝딱 만들어지게 된 건지 제작 기간이 일단 총 얼마였을까요? 제작 기간을 계획 기획에서부터 네. 오는 데까지를 말한다면 오늘까지 한 5개월 정도 걸려서 5개월이요? 예, 예. 보통 일반 상업 영화는 대략 한 잘 몇 년이 모르겠습니다. 걸리기도 하죠. 제가 영화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실수. 감독님이 그 편집을 해내시고 후반 작업을 해내시는 능력이 많이 놀라웠다라는 후문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빠른 작업이 가능했던 걸까요? 제가 이제 방송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오랜 졸속 제작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속 제작이라 하면 네. 들어보셨 쪽대본 네. 쓰고 늘 급하게 만들어내야 되고 일주일에 미니 시리즈 2편이 방송되게 되면 네. 되게 한 2달 전에 사전 제작으로 4편을 만듭니다. 네. 그다음부터 이제 대본이 안 오면 매주 2편을 만든다. 다시 말해서 매주 120분을 찍어서 편집해서 방송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참관단이 제작 현장에 왔을 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보는데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방법이 하나 있긴 있다. 하루에 25시간 일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은 제작 현장이 좀 많이 달라졌지만 아주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돼 있었는데 네. 저 같은 이제 올드타이머들은 아직도 낡은 관행에 젖어서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고 혹시라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는 이런 짓을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넉넉한 주제로 더 넉넉한 그런 영화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자, 삼복이라는 이름, 삼복도로를 떠올리셨을 것 같아요. 사실 삼복도로는 부산에서 뭐 여러 지자체의 삼복도로를 가지고 있지만 삼복도로 복원 사업을 통해서 아주 부산을 상징적으로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이름에서 떠올리는 것처럼 주요 스텝이나 배우 80% 이상이 부산 사람들로 꾸려져서 진행이 됐다고 알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제가 전해 듣기로는 이 오디션을 볼 때 부산 사투리가 안 되면 아예 뽑지를 않으셨다. 부산 사투리를 할 줄 아느냐 아니냐, 부산 출신이냐 아니냐, 한마디로 이제 네이티브 스피커냐 아니냐에 이 어드밴티지를 주셨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오디션 때 이렇게 배우들 기억나시나요? 이건 배우님들께 좀 먼저 여쭤볼까요? 우리 백수인 배우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예, 저는 진짜 긴장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라서 이제 오디션 가기 전에 되게 엄청 정말 많이 떨면서 갔는데 되게 이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정말 오디션 분위기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강의 같은 느낌? 뭔가 선생님으로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오디션 자체가 저는 되게 재밌고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좀 다른 형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들었는데 김홍규 배우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사실 부산 출신은 아니어서 사투리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엄청난 부담감 속에서 오디션을 봤던 기억이 나고요. 네. 1차는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었고 두 번째 때 부산에서 대면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기존의 오디션 방식이랑은 좀 다르긴 했어요. 기존은 보통 한 명씩 들어가서 보는 형식이었다면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좀 다 여러 명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와서 케미를 좀 보는 느낌의 오디션 형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새롭고 긴장도 많이 되고. 감독님 그런 오디션 방식을 택하신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우선 시간이 너무 없었거든요. 그래서 선택지가 없었고 제가 이제 방송 드라마 일을 쭉 하면서 처음으로 온라인 오디션이라는 걸 봤어요. 처음에 우리 제작 프로듀서한테 오디션은 사람을 보는 건데 그러니까 모니터에서 그거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3시간 정도 온라인에 공지하고 들어온 사람들 몇백 명을 이제 며칠에 걸쳐서 매일 그분들하고 오디션을 보고 그 중에서 몇 분 추려서 그분들하고 이제 직접 만나서 오디션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배우하고 이 배우가 매칭이 될지 어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그 리소스들을 얻을 기회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유명한 배우 같으면 그 사람이 최근에 출연한 영화라든지 다른 작품을 보고 비교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자료가 전혀 없으니까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짝을 지어보고 이렇게 짝을 지어보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265분이 오디션을 보셨다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몰리신 건데 이 오디션을 빠른 시간 내에 이 많은 분들과 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우리 기억나시나요? 그 오디션 볼 때 네. 저는 일단 사실 김도희 배우님? 수정역으로 지원을 했었거든요. 네. 제가 네이티브 스피커시라고. 예. 네이티브는 아니고 아. 저는 사실 경기도에서 네. 직장이 부산이어서 왔는 백수인 배우님이 참 네이티브 스피커시죠. 네. 처음에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7년 동안 부산 살았으니까 어느 정도는 약간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에 했었는데 대본은 정연으로 받아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삼복이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삼복의 부제가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입니다. 세상에 버려진 채 어렵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삼복이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도 본인의 이야기라고도 좀 생각하는 면이 있을 것도 같고요. 어떤가요? 그 작업을 하면서 이 세 배우님들 그런 의도가 좀 감독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전달이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백세인 배우님? 대본 딱 봤을 때 되게 이거는 딱 젊은 현재 저희들을 보여주는 저희들을 참 대변하는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네. 좀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계속 구렁텅이로 빠지고 또 나오면 또 빠지고 나오면 또 빠지고 이래가지고
그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점점 마음을 닫게 되고 주변을 보지 않게 되고 더 소극적으로 바뀌는 그런 인물들을 표현을 하려고 나름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용규 배우님. 네. 그 저희 현장에서부터가 사실 되게 프리 기간도 짧았고 정말 모든 게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 네. 그러면서 각자 저희 배우들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스태프들도 그렇고 각자의 고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감독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 나름은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누구도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으로 네.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희가 그런가요? 몰랐어 그런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느꼈다면 영화에서도 그게 잘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네. 네. 관객 여러분 느껴지셨죠? 네. 네. 아니,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독님 마음이 좀 편안하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없었던 일이라고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관객분들 다 느끼셨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친절한 부산국제영화제 관객 여러분. 네, 마지막으로 우리 또 김도희 배우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정연이라는 역할이 누구도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를 좀 잘 뒷받침해주기 위한 역할이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정연이도 어쨌든 삼복이한테 헤어짐을 받았지만 그래도 정연이한테는 정연이 자신이 있으니까 어쨌든 혼자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백수인 씨는 사실 첫 장편 영화 주인공 맡으신 거잖아요. 영화가 나온 후 소감, 특히나 또 부산이 정말 고향이신 여기가 네이티브 스피커입니다. 소방관 출신이라고 제가 또 알고 있어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제가 조사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네, 이 영화가 나왔을 때 소감이 어떠셨는지. 너무 일단 제 얼굴이 여기 나오니까 너무 제 스스로 부담스러워가지고 제가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네. 덜덜덜 떨면서 봤는데 또 감독님이 그래도 너무 이쁘게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하게 받고 사실 좀 이게 뭐라고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제가 이렇게 나오는 순간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또 좀 아직도 믿기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박수 많이 주셔야 돼요. 고향인 부산에서 이렇게 영화 작업의 첫 장편 주인공으로 함께 하시게 된 거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많은 가능성 우리 함께 확인한 만큼 더 활발한 활동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주요 배경이 삼복도로가 굉장히 많아요, 감독님. 제가 들으니까 이 장면들이 여러분 그 토치 장면에서 보셨나요? 땀 뻘뻘 흘리는 거? 실제로 에어컨이 없는 빈집에서 촬영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특히 그 스태프들도 그렇고 배우들도 그렇고 엄청 고생을 했다고 들었는데 감독님이 앉지를 않으셨대요. 그래서 우리 스태프분들이 앉을 수가 없었대요. 왜냐면은 말씀드렸듯이 이 마지막 화면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보셨듯이 부산의 청년들, 대학생들이 주요 스텝으로 함께 일을 했습니다. 정말 가능성 있는 영화라는 것을 그걸 알고 보면 더더욱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인데 그런 힘든 순간을 같이 겪었었으니까 아마도 좀 전후회 같은 것도 좀 생기셨을 것 같고요.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때 생각나세요? 우리 배우님들 여쭤볼까요? 네, 먼저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잊을 수가 없고요. 그래도 되게, 뽀송하시던데 정말 파우더를 많이 네. 했고 그때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저희가 너무 더워서 사실 물을 엄청 많이 마셨어요 현장에서. 네. 근데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이제 화장실도 안 가고 화장실을 거의 네. 안 갈 정도로 더웠던 기억이 나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못 가요 하셨다고?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더웠어요. 이번 여름. 네 맞아요. 이번 여름 정말 살인적이었잖아요. 정말 고생하신 우리 또 객석에도 함께하고 계신 스태프분들 계신데 이 스태프분들을 위해서 또 감독님을 위해서 배우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또 그 현장에 아마 도희 배우님은 안 계셨을 거고 백수인 배우님 예. 기억나세요? 네. 저는 제가 이게 식은땀이 나는 건 줄 알았어요. 이게 더운 게 아니라 떨려서 제가 긴장돼서 긴장을 해서 네. 더운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알고 보니까 올해가 정말 심한 맞아요. 여름이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저는 진짜 재밌었습니다. 뭔가 네. 막 캐리어 끌고 계단 올라가고 하는 것도 음. 너무 재밌게 촬영을 한 것 같아요. 예, 더 할 말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찍을 때 마음이랑 여기 와서 이렇게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말하는 마음이랑 좀 달라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열심히 연습에 또 현장에 참여하셨던 그 열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감독님, 영화 속에서 부산 민주항쟁이 뭐 주요 테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스토리는 이야기로 담겨져 있어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셨던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우선 약간 생뚱맞지만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자리는 저희 모두에게 참 고마운 자리입니다. 이렇게 부산 영화제의 비프라는 큰 행사 안에 또 이렇게 지역을 위한 이름이 따로 있는 이 커뮤니티 비프입니다. 네. 해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영화에 접근하기 힘든 배우들, 감독들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네. 보면 작년 목록에 보면 굉장히 성공했던 유명한 영화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저희들도 들어올 수 있는 특혜를 누리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아마추어 같은 배우들이 어리둥절하면서 화면에 나오는 자기 얼굴을 보고 좋아하는 수준이고, 신인 감독인 저도 뒤늦게 이제 이렇게 영화를 하게 되는 즐거움을 누립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반 이상은 아마 여기 출연한 배우나 스태프들하고 관계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영화가 끝나고 극장에서 상영이 되고 나서 지금 오늘 느끼는 제 감정은, 참 다행히도 누구나 영화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좀 기여를 하겠구나. 그리고 정말 TV하고 다른 거는 뭔가 하면, 저희들이 학교에서 미디어를 공부할 때 TV라는 매체하고 영화는 어떻게 다른가 하면, TV는 쿨 미디어라고 부르고 영화는 핫 미디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는 커뮤니케이션적으로 이쪽은 그냥 쉽게 말하면 냉정한 거예요. 그냥 방송은. 이쪽은 좀 뜨끈한 거예요. 영화관은 돈 내고 들어와서 갇힌 공간에서 집중해서 보시고, TV는 그렇지 않잖아요. 설거지하면서 보다 말다 하잖아요. 그리고 TV는 피드백이 시청률입니다. 시청률이고 관객하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뜨거운 감정을 나눌 기회가 없어요. 근데 영화는 정말로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모여든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이해하시고 영화의 좋은 면을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달아놓은 부재, 누구도 혼자가 아니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지금 오늘 생각하는 그 부재는 영화를 사랑하고 영화를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은 누구도 혼자가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네. 말이 좀 많아진데, 감독님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냥 쭉 듣고 있게 되는데요. 한 가지, 처음에 이 영화를 기획할 때 부산을 얘기하고 부산의 지금 청년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영화는 질문을 던지거나 현상을 설명하지 무슨 답을 주는 도구는 못 됩니다. 답을 주려고 하면 안 돼요, 영화가. 그래서 그 어떤 질문을 할까 고민을 했을 때, 제가 청년을 이해하는 방법은 불행하게도 저희 청년을 해석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몰라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요새 애들은 왜 그렇지 하는 소리에 귀착되고 맙니다. 근데 잘 들여다보면 그때 제가 청년이었을 때나 여러분이 지금 앓고 있는 청년의 아픔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정말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불투명한 미래를 걱정하고, 그러나 사람들은 뭔가 너는 꿈이 있잖아. 꿈을 가지고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대부분 다. 그러나 꿈을 꾸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운이 좋아서 이렇게 영화도 만들어서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게 된 기득권을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어둡고 걱정스러운 미래를 걱정하는 영화 학도나 영화인들이나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좋은 메시지를 주면 이 영화가 성공하는 거 아니겠는가,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됐을 것 같습니다. 말씀 하나하나에 정말 귀 기울여서 듣게 되는데요. 부산문화재단의 지원을 통해서 부산의 청년들을 함께 일하게 하고 함께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부산이 영화하는 도시라는 것을, 그 가능성을 실제로 또 찾은 프로젝트이기도 하지요. 네, 여러모로 부산국제영화제와 또 부산문화재단에 감사를 전하게 되는 순간일 것 같습니다. 감독님 고향도 부산이십니다. 그래서 이 딱 사투리를 들었을 때 감결이 딱 되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유명한 스타 PD세요. 왕초, 수사반장, 호텔리어. 또 유명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엄청난 작품들을 많이 하시다가 서울에서 어쨌든 작업을 하셨잖아요. 물론 드라마와 영화는 제작 환경이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부산에 와서 영화 작업을 해보시니까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부산이 영화 도시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 관련되는 기관도 많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영화에 더 많은 정부기관에서도 투자를 하게 되고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영화의 인프라 영화 도시뿐만이 아니라 컨텐츠 영화 도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서 와서 영화를 찍고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고 여기 길거리에 영화인들이 많아야 돼요. 부산에 가면 영화 제작사에다가 연락하면 스태프들도 나오고 배우들도 많이 있더라. 그렇게 되는 게 제일 이제 우리가 바라는 목표죠. 마치 이제 미국의 LA 헐리우드에 가면 뭐 영화 프로덕션들 여러 가지 프로덕션들이 있거든요. 무슨 네. 동물 갖다 주는데 장소 섭외해 주는데 배우 모델 에이전시 있듯이 부산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이렇게 문화 관계자들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아마 정부기관에서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이제 제가 이제 기회를 얻은 거죠. 처음에. 그리고 네. 그러려면 약간 증명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자원 가지고 좀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영화를 만들 수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실험을 이번에 한번 한 셈이지요. 그래서 되게 힘든 여건인데도 스텝 여기 하신 분들이나 배우들이 즐겁게 막 했어요. 사실은 일은 즐거웠어요. 네. 덥고 힘들긴 그랬다고 했지만 들었습니다. 즐겁게 네.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배우분들이 후에 대배우가 돼서 이 순간들을 아주 오래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장이 즐거웠다라는 후문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부산이라는 어떤 한계도 좀 느껴지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부산 시민의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그 부산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는 사실 그 지역적인 특성은 없어요. 어디나 우리나라 어디나 가면 이제 보면 대개 보면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아시지만 섭외하기 힘들고 반드시 나오는 데가 많이 나오는 게 경찰서 많이 나오고요. 병원, 학교, 그다음에 같은 교도소도 나오고 그다음에 다 집이에요. 그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디입니까? 카페예요. 그럼 차들 거리도 나오고 그러니까 다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프로덕션 인프라가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조명 크레인이 필요하다. 네. 이동차가 필요하다. 이런 걸 부르고 이렇게 하는 프로덕션들이 다 서울에 있죠. 네. 렌탈 오피스라든지 네. 스태프들도 다 서울에 있죠. 그래서 이번에 다른 스태프들은 학생들도 하고 많이 도와주셨는데 카메라 감독님이 여기 와 계신데 제가 MBC에 있을 때 뭐 나쁜 친구 왕초 같이 했던 한대훈 감독이 와서 해주셨어요. 그 카메라 감독이 없으면 못 찍어요 이거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앞으로 또 부산이 그만큼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이해될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네. 그 올해 부산 국제영화제 29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약간 네. 작년으로 가면서 도약을 하게 될 거예요. 틀림없이 될 거예요. 네. 그러려고 하는 움직임을 저는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밑거름이 돼야 되는 게 사실은 청년들이 되거나 안 되고 자꾸 저질려야 되고 이런 데서 뭔가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하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간단하게 중간 결론을 내보자면 부산은 충분히 영화하기 좋은 도시다. 그리고 부산의 청년들도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이런 메이드 인 부산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저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부터는 관객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힌트를 좀 드렸어요. 여러분. 이 힌트들을 잘 활용하셔서 편안하게 질문들 해주시면 저한테 좀 권한이 많습니다 오늘. 네. 오, 놀라셨어 우리 배우님. 자, 좋은 질문들부터. 아니, 좋은 질문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궁금하신 거.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이거 궁금할 것 같다 하는 것들. 네, 우리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축예예술대학교 콘텐츠 비즈니스과 이여진이라고 합니다. 저 장영훈 감독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마케팅 기획 전공이어서 저도 이쪽 관련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영화 관람 전에 이 영화 관련 기사라던가 영화 소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기사랑 소개를 보았을 때 보면 뭐 청년의 고독함이나 고향으로 돌아온 청년들의 뭐 의기투합, 뭐 빈부격차 이런 키워드는 있었는데 이 영화 안에서 나왔던 어떻게 보면 중요한 소재라고 할 수 있는
부산 민주항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홍보 자료에서는 의도적으로 좀 배제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만약에 근데 또 이거를 제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그런 사건을 이제 소재로 했다라는 걸 기사로 보았다면 이 영화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또 감독님께서는 혹시 이런 것을 이제 의도적으로 배제하신 게 있는 건가요? 네,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되게 날카롭게 일단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드리시길 두개 드려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미 본인이 답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제일 부담스러웠던 것은 이게 이제 우리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이쪽 진영에 갖고 너무 많이 싸우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두 팀밖에 없잖아요. 공군하고 백군밖에. 너무 싫어요. 저는 너무 싫어. 서로를 공격하는 모양, 누가 잘났고 누가 사실은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그런 오해를 받기 싫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이 자료를 얻었는가 하면 제가 이 영화를 구상해서 문화재단 관계자들하고 그럼 영화를 한번 해봅시다 했을 때는 이것도 이제 실수인데 처음에 15분 있다가 조정인 본부장하고 43분 정도 하기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보이스피싱 얘기가 예, 나와요. 보이스피싱 네. 나오죠. 그래서 그게 쓰시마 회담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미우다 해변에서 이제 그렇게 단판을 지었는데 실수로 이렇게 이제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취재를 하고 얻는 여러 가지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가 미리 약속돼 있던 여행 일정이 있었어요. 6월 달에. 그때 이제 제가 만주를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주에 가서 제 친구하고 얘기했는데 제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 친구가 부마항쟁 때 이런 식으로 양소조합으로 끌려가가지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우리 친구들 중에서 민주화 운동 안 한 걸로 돼 있어요. 실제로 민주화 운동 앞서서 했던 사람들 되게 고초를 겪고 이랬는데 이 친구는 뭐 대단히 고초를 겪은 것은 아니지만 가서 몇 대 맞기도 하고 감옥소에도 갖고 있는데 그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상을 못 받았어요 한동안. 이제 그런 이야기를 취재하는 것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아버지와 청년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냥. 그런데 이것조차도 민주화 운동에서 희생한 우리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 그 아픔을 다루었습니다라는 광고를 하고 싶지가 않았고, 또 한 가지는 부마항쟁이라는 게 부산에서 있었던 큰 사건임에도 사실은 부산 사람들이 그렇듯이 별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자랑하거나 나대지를 않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묻혀져 있어요. 저는 이번에 민주화 공원도 처음 가봤어요. 근데 그 공원 한번 가보세요. 되게 풍경도 좋고 뷰도 좋아요. 아래 사진 찍기도 좋고 그런 것들이 너무 무시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약간 그런 아쉬움은 있었거든요. 하지만은 민주화 운동을 다루는 걸로 오해되고 싶지는 않았고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앞에 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홍보에서는 빼달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와. 다음 질문하시는 분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는 한데요. 우리 학생이신 것 같은데 용기 일단 제가 먼저 월권으로 그냥 드려도 되죠? 제가 이 용기에 감독하며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동서대학교 방송영사 학생 이지은입니다. 저는 먼저 백수님 배우님께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 동서대학교 학생이 같이 스텝 참여해서 촬영하셨는데 서울 부서 왔다 하셨는데 케미가 어떠세요? 솔직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케미는 궁금합니다. 그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다 케미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뭔가 감히 말씀드리지 못할 정도로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저 너무 좀 죄송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막 다른 분들을 챙겨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저 혼자 막 긴장하고 이러기 바빴는데 막 오셔가지고 막 선풍기 쐬주시고 막 오셔가지고 뭐 물 주시고 괜찮으시냐고 뭐 여쭤봐 주시고 하셔서 저는 너무 그런 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되려 뭔가 해드린 게 너무 없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요약하자면 하나 역시 좋았다. 네. 좋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혹시 계실까요? 네. 아주 멋지게 입으신. 네. 저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영화 작중에 그 가해자 아버지와 피해자 아버지 둘 사이에 있는 강상북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캐릭터가 관객들한테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캐릭터인지, 그리고 굳이 그 가해자 아버지와 피해자 아버지 두 명의 아버지를 설정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좀 어설프게 어떤 철학적인 메시지, 어떤 이데올로기를 영화에 담아내는 것은 삼가해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네요. 이번에 그걸 너무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바들을 뭐 이렇게 작가주의적인 입장에서의 감독으로서 이런 얘기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얘기를 썼지만은 야 이게 상징으로서 잘 녹여져 있고 관객들한테 정직하게 다가가는 일이 쉽지 않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돼요. 자꾸 보면서.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굉장히 뭐라 그래 약간 거칠게 잘 다듬어지지 않게 표현되는 거예요. 지금의 청년들이 그 시대의 산물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까지 오면서 막 겪었던 격동의 시대들이 있잖아요.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치기도 하고 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진보니 보수니 하고 하는 이 혼란의 와중에서 지금 청년이 던져져 있구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힘들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하나 있고 이 강산복이라는 인물이 그걸 헤쳐나가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은 좀 잘못한 게 많아. 가해자든 피해자든 똑같은 잘못들을 우리가 과오들을 많이 하는 게 기성세대거든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잘못이 좀 있는데 그래도 네가 이만큼 여기까지 자라게 해줬잖아. 학교도 보내주고 공부도 열심히 했으니까 힘들더라도 앞으로 그 기죽지 말고 열심히 해. 구태여 말하면 약간 그런 늘 우리 아버지들 또는 기성세대들이 쉽게 하는 메시지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상은 많이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조금 그래서 섬찟해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메시지를 너무 날 것으로 거칠게 내놓은 게 아닌가? 대놓고 가해자 아버지와 피해자 아버지가 있었다. 물론 그게 무슨 이제 극 중에는 뭐 그 입양한 아버지와 생부고 그런 거지만 그게 그런 걸 상징한다는 걸 관객분들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너무 좀 거칠게 던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좀 두려움은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 좋은 답이었습니다. 이거 감독님께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계속 바쁘게 없어지는 걸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아직 넉넉합니다. 네, 아직 넉넉합니다. 네. 자, 또 질문하실 분 혹시 계실까요? 네, 뒤쪽에 회색 후드티를 적용하신. 네. 먼저 너무 영화 잘 봤고요. 배우분과 이제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제 로케이션이든 배우들 대사든 굉장히 부산의 색이 많이 묻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감독님이나 배우님들이 생각하시는 부산은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한테 부산은 사실 제가 혼자 처음 산 곳이 부산이기도 하고 저는 원래는 본가가 경기도라 서울이 조금 더 가까운데 부산은 저한테는 좀 편안한 도시였던 것 같아요. 서울은 사람이 막 너무 많고 미친 듯이 빽빽하게 돌아가는 느낌이었다면 부산은 조금 느긋하게 쉴 수 있는 저한테는 좀 편안한 집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도희 배우님이 좋은 질문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이번에 촬영을 하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 부산에 있어 본 것 같은데 부산에 지내면서 제일 느꼈던 거는 도희 배우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느긋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과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바다를 접하고 있어서 그런지 바닷가에 가면은 막 이렇게 엄청 활기차고 이런 느낌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저희 촬영하는 그 빈집이 있었던 곳이나 그런 재개발 지역을 갔을 때는 또 분위기가 사뭇 달랐거든요. 그래서 양면적인 모습이 있는 도시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고요. 맛집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디가 가장 맛있었나요? 가장 맛있었던 거 사실 많이 가보지는 못했는데
뭐 유명한 국밥집도 맛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꼼장어 골목 같은 네, 데가 네. 있더라고요. 네. 거기도 맛있었습니다. 네. 저도 작년에 서울에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 부산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다시 있게 된 게 한 1년 반 정도 만인 것 같은데 그렇게 와서 그런지 너무 그냥 부산 이 공기 자체가 다르게 달랐던 것 같아요. 그 바다 냄새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정말로 다른 냄새가 나더라고요. 저는 부산에 계속 살았어서 몰랐는데 그냥 그 자체로 너무 시원하고 저한테는 어쨌든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다 보니까 너무 편하고 행복한 도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부산에 다시 돌아와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돼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주연 예. 배우로 데뷔하면서 오셨으니까 또 약간 선봉이 냄새 같은 거지 않았을까도 생각해보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혹시 계실까요? 네. 제가 대답을 하죠. 아, 네. 감독님께 제가 감독님은 또 부산 출신이시니까 맞아요. 네, 저는 제가 이제 사춘기 지나서 18살 될 때까지 내 인생의 오로지 목표는 부산을 떠나는 거였습니다. 부산을 정말 싫어했어요. 부산은 여자들이 말투가 거칠기 짝이었고 애교라고는 하나도 없고 고등학교 때 우연히 서울에 방학 때 놀러 왔는데 왜 오빠애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버스 차장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상냥한 거예요. 그다음에 부산에는 마땅하게 어디 산책할 데도 없고 공원도 없고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더더군다나 내가 좋아하는 동화 방송에서 팝송 프로그램도 부산에서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앱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부산을 빨리 떠나야겠다는 생각만 했었죠. 그래서 서울 올라가서 학교 마치고 직장 다니고 결혼해서 아이들하고 잘 지냈어요. 6월 달에 대본을 쓰기 위해서 제가 만주를 찾아간 이유는 대본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저희 아버지 고향을 찾아가고 싶어서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915년 생이시고 만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연길 쪽에서 왕청현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태어나셔서 거기서 일가를 이루시다가 6.25 때 비난을 오셔가지고 부산에서 사시면서 우리 어머니랑 결혼해서 저를 낳았어요. 그때 알게 됐어요. 제가 아버지 고향을 내가 왜 찾아가게 됐는지를 알게 됐고 그러다가 문득 생각났어요. 나한테도 부산이라는 고향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부산이 좋은 점만 떠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개 한 사람이 성장할 때 그 사람이 키워주는 게 부모하고 고향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돌아보니까 부산에 좋은 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서울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없는 바다가 있고 여러 가지 다정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부산 여자들이 하는 경상도 사투리도 되게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좀 늦게 철이 들었죠. 부산에 대한 제 감정은 죄송함이 제일 먼저 많고요. 마치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못되게 굴고 잘 못했던 걸 지금 후회하고 있듯이 부산을 진작에 이렇게 사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었던 것이죠. 삼복도로는 가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가난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저희 세대의 어르신도 계시지만 그때는 가난하지 않은 집이 없었어요. 지금도 우리는 다 마음이 가난하죠. 저는 우암동 189번지에서 살았는데 그 동네도 삼복도로는 아니지만 똑같아요. 부산은 어디나 3만대기의 집이 있어요. 그리고 부산이 위대한 점은 갈 곳 없던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서 또는 해외 나갔던 사람들이 피난 와서 도와줘서 왔을 때 그 사람들 자기 뒷마당에서 재워주고 물 한 잔 건네주고 했던 동네가 부산입니다. 죽음에서부터 탈출해서 겨우겨우 와서 생명부지에 도시에 왔는데도 먹을 거 있고 겨울에 많이 춥지 않아서 대충 개기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데가 부산이거든요. 그 부산을 다시 찾는 과정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그런 영화를 또 할 것이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무언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6분이 남았습니다. 우리 마지막 저희 핑크색 자켓 입으신 분 아까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한다고 손을 들어주셨는데 혹시 아까 관객님이신가요 혹시? 핑크색 자켓을 입은? 네. 예, 저는 이런 영화 자리가 참 문외한인데 시사에 맞습니까? 이런 자리 처음인데 지금 영화 보고 감독님 말씀 들어봤을 때 부산 사람이라면 이 영화를 더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니 정말 삼복이가 우리 삼복도로 부산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이고 그 다음에 영화하고 딱 중첩된 게 아까 말씀하신 우리 민주 항쟁 그
무한민주항쟁 딱 우리 부산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거기와 그 트라우마를 이기고 산보이가 지금 마지막 장면에 보니까 희망적으로 집부터 새로 꾸미고 새 희망을 우리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 힘든 그 과정을 다 이겨낸 그 과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고 위상을 주고 그런 부분에서 느끼시는 것 같고 제가 영화를 좀 잘 못 보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끼시더라고요. 예. 그래 그 영화 진짜 정말 잘 보고 감독님하고 연출분들이 사실 부산부이라고 묻긴 했지만 사실 영화에 대한 그 줄거리 자체가 부산의 어떤 특색을 갖다가 고스란히 잘 지낸 것 같아요. 저는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분께는 제가 도장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부산 사람이라면 이거 한번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이제 4분이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궁금한 것이 이 영화에서 다들 아마도 메이드 인 부산 영화의 가능성들을 보셨을 겁니다. 감독님, 또 이것이 탄생할 수 있을지 또 부산에서의 다음 행보 궁금하고요. 우리 배우님들은 앞으로의 또 계획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을 위해서. 박수 주셔야 돼요. 내년에는 부산국제영화제 레드카펫에서 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좋습니다. 우리 배우님들. 네, 저는 이제 제 두 번째 직업이었던 초등학교 선생님을 잘 마치고 서울에 가서 이 스크린에 제 얼굴이 빵빵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부산국제영화제에 내년에 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 다양한 또 스크린이나 브라운관이나 영화제에서 얼굴을 비칠 수 있도록 열심히 다양한 작품 촬영하고 있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시고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똑같이 계속 노력하고 오디션 보고 아르바이트하고 하면서 다른 배우분들과 똑같이 노력을 하면서 또 계속 스크린에 나올 수 있고 다른 분들이 알아봐 줄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 함께 하시면서 정말 부산의 청년들이 주요 스텝으로 함께 자리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아주 완성도 높은 메이드 인 부산 영화를 만들어내신 우리 감독님과 또 열연을 펼쳐주신 우리 부산 출신의 배우님들, 그 부산에서 일하고 계시는 배우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